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미래 타임라인 2028년, 29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대 입자 가속기를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또 2029년에는 인쇄 전자제품이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의 그림을 그죠? 손을 누르면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자에서도 동영상이 나오고 벽에서도 동영상을 화면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곳에 동영상을 우리가 언제든지 끌어와서 볼 수 있다. 그것을 전자제품에다가 이제 동영상을 인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쇄 전자제품이 어디에나 존재한다. 인쇄 전자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서 세계적으로 3천억 달러 굉장한 거죠. 3천억 달러에 공을 3개를 붙여봐요. 굉장한 몇 조입니다. 그죠? 몇 천조. 이 기술은 소수의 틈새 시장, 고급 제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제 비용이 절감되면서 2010년대에 빠르게 확장되어 2020년대까지 주주로 폭발하고 초박형 전자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이 점점 얄쌍해지면서 얇아지면서 벽에 붙거나 그죠? 이런 벽걸이 벽 전체가 화면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인쇄 전자제품이라고 합니다. 얇은 그죠? 초박형 전자제품들이 2028년이 되면은 너무나 많다. 어디든지 누르면은 동영상이 나오고 화면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제품은 체조 비용이 매우 낮아서 수많은 일상적인 비즈니스 및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에 어디에나 다 누르면은 동영상 또는 사진,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는 이제 종이처럼 쉽게 접어요. 이제 텔레비전을 쉽게 접어가지고 다녀요. 접거나 보관할 때 휴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4번 접어서 5번 접어서 포스터처럼 이렇게 이제 말아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유연한 TV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플렉시블 TV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영상, 스마트 포장에도 누르면은 사진이 나오고 방막 필름이니까 그죠? 필름으로 쏴버리면은 물건 포장한 데도 눌러서 광고를 할 수 있겠죠. 이 제품은 이런 데 좋아요, 저런 데 좋아요. 그래서 전자신문은 이제 신문이지만 눌러가지고 이제 화면 다 볼 수 있어요. 포스터처럼 말아가지고 신문을 말아 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점 전체에 언제든지 벽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간편한 디스플레이가 널리 퍼진다. 2028년입니다. 확장 가능한 접이식 터치스크린이 있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가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조차도 이제 신용카드 크기 뭐 이런 거 조그맣게 아주 얄쌍하게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저장 용량은 점점 커지고요. 기가픽셀이라서 화면이 해상도가 아주 높아요. 초고속 전송 속도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10년간 아이팟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리고 무선이다. 그죠? 이런 케이블 디스플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화면을 누르고 있죠. 이제 신문 화면을 누르고 있고 초박형 아주 얇은 디스플레이가 보편화된다. 이때쯤 되면은 벽 전체가 화면이 됩니다. 영국 인구가 7천만 명에 도달한다. 영국의 신문의 종말입니다. 신문은 뭐 외국에서는 2025년 거의 완전 종말이고요. 2008년도에 브라질 신문이 종말했습니다. 이제 광고가 없어지면서 그 당시에 제가 브라질에 갔었었는데 유엔 미래포럼 브라질 대표하고 신문의 종말에 대해서 그때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은 브라질에서는 기자들이 대부분 어디로 갔느냐 하면 블로거로 갔어요. 블로거. 그리고 유튜브도 좀 하고 요즘은 거의 다 유튜브로 신문 기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죠. 신문은 어디로 갔느냐? 이 종이신문이 그죠. 지금 핸드폰으로 다 읽고 있습니다. 뉴스를 그죠.
인쇄산업은 영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쇄산업이 인쇄기가 1476년 만들어지면서 영국에서 최초로 신문을 만들고 신문의 역사가 영국의 역사다 이런 정도죠. 1600년도에 팜플렛도 나오고 포스터 같은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영국 내전이 있었어요. 영국 내전은 뉴스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신문이 많이 나왔다. 최초의 실제 신문 중에서는 옥스포드 가제트도 1665년에 나왔고요.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새로운 신문들이 그 당시에 꽤 많이 나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60년대부터 1910년까지는 전문적인 저널리즘이 나와가지고 전문 분야 별로 신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판의 황금기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노동조합, 문서 뭐 이런 신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896년에 데일리 메일이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고요. 하루에 100만 부를 찍었다. 뭐 영국 신문이 데일리 익스프레스와 데일리 미러 이런 것도 등장했고 1930년대에는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매일 신문을 읽었어요. 1930년대는 매일처럼 대부분의 국민이 신문을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20세기 중반에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20세기 중반이라는 게 1950년대죠. 1950년대에 신문은 정점, 1960년대부터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데일리 미러, 데일리 스타 뭐 이런 것들이 타블로이드로 또 토플리스 뭐 여성 이미지까지 게시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신문은 1980년대에는 컴퓨터가 나오고 컬러 옵셋 인쇄가 도입이 되어서 매출량 감소가 계속되었지만은 그래도 살아남아 있었어요. 1980년대까지. 그런데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이런 자유로운 접근이 이제 컴퓨터가 확산되면서 대부분 컴퓨터로 읽고요. 그 다음에 1990년도, 2000년도가 되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신문이 이렇게 쭉 떨어져서 거의 제로가 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2028년에 제로가 된다. 그 많던 이런 신문들이 다 제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영국에 있는 신문들입니다. 더 선지, 제일 많이 나가는 더 선지, 데일리 메일, 데일리 미러, 데일리 뭐 텔레그래프, 데일리 스타, 데일리 인디펜던트까지 그죠? 굉장히 많아요. 더 타임즈까지 탐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성 인터셉터를 발사한다라고 돼 있고 델리가 세계에서 최대 인구 도시로 변합니다. 뉴델리가 아니고 델리가 최대 인구 도시 여기가 델리입니다. 예. 최대 인구국, 인구 이퀄 국력입니다. 그래서 2030년만 되어도 인도가 중국을 능가하는 그런 국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개최하는 거 이거는 팩트고요. 그 다음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개기 일식이 일어나고요. 멸종된 종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종들도 이제 옛날에 다 죽어서 사장된 이런 종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고요. 국제우주정거장 ISS 여기 이수연이 올라갔던 국제우주정거장이 해체가 되고요. 그것이 딥 스페이스 게이트웨이로 대체됩니다. 새로운 거 만들어서 갖다 올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못 써요. 너무 오래되어서. 아바타 영화가 최초로 이제 최종 아바타 영화가 공개된다. 아바타 시리즈가 많이 있었죠. 최종이 공개된다. 여기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029년은 싱귤레리티가 도래한다라고 레이 커즈와일, 인공지능의 아버지죠. 레이 커즈와일이 2029년에 시작된 싱귤레리티 시대가 2045년이 되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029년이 되면 인간과 같은 AI가 현실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AI가 인간만큼 똑똑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과 비슷한 감정까지 느끼는 이런 AI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일상적으로 튜닝 테스트를 해서 인간과 지능이 같다라고
도달하는 시기가 2029년입니다. 이 튜링 테스트가 그러니까 IQ를 테스트하는 거죠. AI의 IQ를 테스트해서 인간만큼 똑똑하다. 인간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정보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서 컴퓨터 처리 능력, 메모리, 대역 포기라든가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딥러닝, 그죠? 머신러닝, ML, DL,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0년대 말에는 독립 판사가 말 그대로 실제 인간이 누구인지, 그죠? 판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례를 판사 역할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어요. 인간이 하는 거는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된다. 이게 바로 2029년입니다. 2029년. 자, AI, 인공지능이 사람만큼 똑똑해진다. 뱅킹 자동화가 또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가까운 지구 소행성이 뭐냐 하면 아포피스라는 것이 접근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소행성이 접근할 때에 별에서 온 그대 같이 소행성에서 우리 뭐가 올 수 있느냐 하면 에일리언 우주에서 누군가 지구에 가깝게 와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멀리서 다가오느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가오는 게 되죠. 자, 요게 재밌습니다. 모기의 유전자 드라이브를 대량으로 적용해서 이제 앞으로 모기가 이제 모기 새끼를, 그죠? 알을 까요. 알을 까면 유전자로 변형을 시켜 놔가지고 그 알을 까되 그 알을 깐 모기는 다시 알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생산력을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모기의, 그죠? 모기는 매년 인간에게 다양한 질병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모기 때문에 사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모기였습니다. 인간에게. 지금 인간에게 퍼뜨리는 질병 중에는 말라리아도 있고, 댕기열도 있고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도 있고요, 황열병도 있고, 치쿤쿠냐, 필라리아증,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의 뇌가 적어지는 거죠. 임신부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이런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거 전부 다 모기에서 우리가 옮기는 겁니다. 대부분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모기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난화로 모기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질병을 유럽으로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말라리아는 그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해서 동유럽으로 퍼뜨렸고요. 치쿤쿠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전파되었고요. 말라리아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북미에서도 흔해졌습니다. 모기 감염으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모기 매개 질병 중에 말라리아가 가장 큰 위협이 됐는데 전염병 위협해서 32억 명이, 그죠? 말라리아에 대한 백신도 맞고, 말라리아 사망자는 91%가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했고요. 매년 대륙에서 120억 달러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를 유전자 편집가위로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모기가 다시 새끼를 치지 못하도록 유전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기가 위험합니다. 모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백신과 신약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유전자 변형, 담배도 유전자 변형으로, 그죠? 식물, 이게 1982년에 DNA를 수정하는 이런 능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그레고르 멘델이 처음 이런 거를 설명을 했어요. 변형된 DNA를 가진 모기가 다른 모기와 짝을 이루게 된다면
변형된 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이 50대 50에 불과해서 다음 세대가 변형된 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은 훨씬 낮아집니다. 대조적으로 유전자 드라이브는 상속의 기본 법칙을 변경하도록 설계되어서 크리스퍼카스라고 유전자 편집 가해 기술이 나와서 이제 편집을 통해 가지고 초파리에서 시연이 됐는데, 그죠? 모든 세대가 변형된 유전자들을 유기체를 조작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몇 세대 내에서는 모기가 다시 종을 퍼뜨릴 수 없는 이런 변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노멀 인헤리턴스에서 모기가 다른 모기와 만나면은 대부분 그저 알을 까고 알을 까서 또 더 많은 알을 까고 더 많은 알을 까고 이렇게 하는데 진 드라이브 인헤리턴스 해가지고 이제 모기를 알을 못 까게 빨간 이게 지금 알을 못 까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 매장량이 고갈되어 간다. 앞으로 은은요 우리 은수저 해가지고 왕에게 그죠?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미리 그 시녀가 먹어보는 거죠. 그때 은수저가 시커멓게 변하면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은은 식품을 보관하는 데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핀란드가 에너지로 석탄 사용을 완전히 금지합니다. 이제 석탄 이게 29년입니다. 2029년에 핀란드는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닫아버려요.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문을 닫게 합니다. 이렇게 석탄 발전소를 없앤다. 마다가스카르의 방사 거북이 야생에서 이제 완전히 멸종합니다. 거북이 멸종해요. 이렇게 이쁜 거북이 2029년에 멸종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 처리 1단계 완료를 한다. 캘리포니아 런던 히드로 공장이 지금 확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간다. 이런 이야기고 아리엘 우주선이 발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목성의 대적점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타이타닉 영화 봤죠? 타이타닉 영화처럼 난파선이 이제 분해가 되어서 타이타닉이 분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진다. 지구 궤도에 있는 위성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위성이 그죠? 10년 동안 너무 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 이렇게 많은 7,000개의 새틀라이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7,000개뿐만 아니라 수만 개가 지금 있는데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거, 과학 연구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그죠? 위성 인터넷으로 사용되는 스타링크라는 것도 있고 등등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쏘아 올리는데 2029년이 되면 더 이상 쏘아 올릴 공간이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2029년 이전에 열심히 쏘아 올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쏘아 올리고 싶어도 공간이 꽉 차서 쏘아 올릴 수가 없다. 증가하는 위험이 굉장하다. 인공위성이 그죠? 서로 버려지면은 이 물체를 우주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하는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쏘는 사람이 수명이 다하면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서 쓰레기 처리를 못하면 쏘지도 못한다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복잡해지기 전에 우리도 빨리 쏘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2028년, 29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